지금부터 제248회 고경 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을 위하여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유명을 달리하신 교우님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및 주요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일단 호명되신 내빈께서는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교우님께서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강을 맡아주실 원광호 사단법인 한국 바른말 연구원장님 계십니다. 한원석 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상봉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중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석 부회장이신 손한기 수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윤재희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문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도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한 모두를 위한 환영의 의미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 한원석 교우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교우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환절 기인 만큼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저희 고경교우의 43회 교우이신 원광호 원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광호 원장님은 과기처 한글 표준 전문위원, 제14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대한민국 헌장의 감사, 사단법인, 한국바른말 연구원장 등으로 왕성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 발간, 강의 등을 통해 다양한 한글 운동을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원광호 원장님을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교우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경교회 선후배들의 친목의 장이자 저희 고경교회의 저력을 보여준 큰 축제인 경영교회의 밤을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이곳 교회관 안암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경교회의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경영교회 밤이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고경교회의 오랜 전통이자 자랑인 경영대상과 자유, 정의, 진리상을 받으실 훌륭한 교우분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특강을 맡아주신 원광호 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빈과 교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댁내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한글의 경제적 가치라는 주제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원광호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광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를 불러주신 한원석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또 오늘 날씨도 차가운데 일찍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우의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 기분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기쁘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제가 43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제가 92년도에 원주에서 국회의원 나왔을 때 우리 교우님들이 깃발을 들고 창당대에서부터 선거를 마칠 때까지 원주 지역에 와서 운동을 해주셔서 눈물로써 늘 고맙게 감사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뵈니까 더욱더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강연을 제안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앞서 강연해 주신 유명한 강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한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치 있는 강연으로 말씀을 드릴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기 계신 웅진 국장님한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연령 때는 어떻고 많이 참석하는지 질문하니까 역시 우리 고대 고경 아카데미는 경제인들이 많다 말씀을 듣고 나서 아하, 내 전문인 한글에 미친 운동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역시 경제인은 고경 아카데미에 맞게 경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수정을 해서 제목을 한글은 과연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라는 제목을 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경제계의 전부 다 대표님이시고 운영해 오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는 임금 높고 사람은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국제노동시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노동시장을 이용하려니까 외국인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둘째쳐 놓고 말이 안 통해서 다소 소통이 될 때까지는 엄청난 사고와 생산 저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기업인들은 자회사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전액 무료, 아니면 50% 아니면 30% 70%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줄고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현지 한국 회사가 많고 또 국내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모두 합하면 대략 250만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습니다. 왜? 불법 체류자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주에 지난번 고구마 생산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노동력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나도 갑자기 단속을 하니까 인력 부족이라서 전혀 생산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내의 인력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합니다. 이런 국제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한국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에서는 이를테면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 한국 기업이 오기를 바라고 또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약 250만에서 추산이 지금 1000만 명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까지도 완전히 점유해서 이 세계의 가장 경제 국가로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한 이 사람들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경영 아카데미, 고경 아카데미, 바로 여러분의 기업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이 모델이 됐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 출신도 있고 연대 출신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경제만큼은 고대 경영을 따라할 수 없다는 게 저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진정코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고경 아카데미 교우 바로 여러분은 것을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현지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한테는 어떤 사람이 오고 있습니까? 탈북자가 많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는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위대한 단일민족 단군 정신의 혈통을 이어받아 전통이 어떻고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절대 그 말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 다문화 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경제에서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될 환경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여러분 한류 열풍이라는 얘기 들었죠? 과연 한류 열풍은 무슨 말인가? 사전에 없습니다.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1990년도에 대한민국의 역사 드라마 대장금 가을 연가죠? 가을 연가 맞죠? 가을 연가 영화 노래 모두가 세계를 다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묻혀있던 재능과 기능과 인력, 연기 모든 게 세계에서 으뜸으로 솟아나는 한마디로 한류 열풍이라 이 용어는 중국 기자가 기사화 쓰고부터 한류 열풍이라는 말이 유행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게 누굽니까? 우리 고대 교회 아까 한원석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고대 경영 교회에 박기혁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박기혁 회장님의 손자가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싸이가 아닙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건 우리 고대 경영의 자랑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아들 싸이입니다. 싸이뿐만이 아니죠. 거기에는 아이돌이 있고 BTS가 있고 이 노래, 춤 세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말 알짜배기 이 기능 이것은 대단한 국력의 뒷받침이 되고 우리 국가의 위신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이 박재상과 또 BTS, K-팝 그룹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을까요? 바로 한국말도 못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저 드라마나 노래만 나오면 되고 말고 흥얼대고 따로 합니다. 이것이 곧 세계 팬클럽이라는 것이 조직이 돼서
세계에 지금 200여 개 팬클럽에 약 500만이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고 보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국제시장이 10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한글의 가치요, 한국의 필요성이요, 이것이 경제적 가치로 한글과 한국어는 바로 돈이다, 달러다. 이제는 애국가 부르는 애국심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국제시장에 한국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부하고 긍지를 갖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류 열풍에서 한국어 한글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 교포에 나가 있는 교민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는 엄청나게 한국어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미국 뉴욕에서 한인 학교 회장 초청 강연을 갔습니다.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야단났습니다. 저는 아주 너무너무 기뻐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립박수 다 받고 좋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자, 저에게 질문을 하실 분 질문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한 분이 손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여보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온 우리나라 고국의 국회의원 맞아? 그래서 상당히 황당하고 겁이 났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그저 무슨 말일까? 예 하고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우리는 미국의 100년 대계의 뼈아픈 역사를 가지면서 이 자리에 왔거늘 대한민국의 고국에서 대통령이 오신다, 국회의원이 오신다, 만사 다 제쳐놓고 태극기 가서 흔들고 환영하면서 심지어 모금운동까지 해서 보냈는데 우리가 고국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달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아들, 손자 소통이 되는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한글 교재를 보내달라는데 고국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뭐가 잘못된가요? 교재는 보내긴 보냈지? 봤지? 봤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갓을 쓴 할아버지를 놓고 밑에다 할아버지라고 써 있다 이거예요. 여보시오, 미국 사람이 갓을 봤느냐 이 말이에요. 갓은 대한민국 사람뿐이 몰라. 여기는 미국이야, 여기는 브라질이야, 여기는 카나다야, 여기는 멕시코야. 그 나라 전통과 역사, 문화와 맞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이런 엉뚱한 교재를 보내가지고 이것도 교재 보냈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돌아가거든
제대로 된 교재를 보내줘라 라는 주문을 받고 바로 저는 귀국해서 제가 이것이 한글이다라는 책을 지어서 그 나라에 맞게 다는 안 되지만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와지요. 우리나라가 이거 정말 정부에서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얼빠진 놈들이에요. 정신 나갔습니다. 엉망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봤을 때 대한민국 한글이 찌야찌야에 가서 그 나라 말과 글로 선택을 받았어? 세종대왕 학당이 몇 개가 있어? 보급률이 얼마야? 사기치지 말아요. 절대 써먹지 못하는 교재. 오히려 한국어, 한글을 가르치는데 가장 으뜸이요, 봉사요, 희생과 각오를 해서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 단체에서 나가 있는 35,000 선교사들이 우리 한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통계 숫자나 자랑거리나 하고 일회성, 기획성, 성의도 없고 똑같은 반복된 국어정책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한글, 한국어의 교육 정책 목표요. 그리고 경제인들한테 호소합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라도 한글과 한국어를 달러로 보고 돈을 벌어들이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시대에 정작 우리 학자, 교육에 책임지는 지도 교사 태부족입니다. 지금 그 정글 미개 지역에 7억 4,800만 명이 문자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우리는 한글, 한국어를 보급해야 될 국제 시장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한국어의 가치는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한글이 그만한 가치, 한국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 다 됐네. 아니, 여러분은 즐거운 식사 시간 때문에 여기 보여드리는 영상을 제대로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뭐냐? 오죽하면 마른 세계에서 한글이 최고라고 하면서 증명을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국 기네스 협회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 가는 문자는 한글이다, 이걸 증명하겠다.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한글은 12,768자, 정상봉, 한원석 하면 2번 다시 반복 안 한다. 서로 중복되지 않고 다른 글자를 12,768자를 밥도 안 먹고 한 자리에서 다 증명해서 써겠다. 이래서 영국 기네스 협회 규정에 의해서 3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래 72시간을 써야 되는데 3일을 꼬박 잠을 안 잘 수가 없어서 땡겨서 이틀 못 됐어요. 해서 12,768자를 무사히 합격한 겁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아까 장동욱, 거기에 2번 장자가 들어가면 불합격입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저는 기네스에 3가지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에서 문자를 최고 많이 아는 사람, 외워 쓴 사람, 세계에서 최고 길게 쓴 사람, 150m를 썼으니까 세계에서 최고 긴 시간을 쓴 사람, 24시간을 썼으니까. 그러면 이게 원강호가 3가지를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썼느냐? 절대 아니죠. 기네스에 등재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합격은 했는데 등재가 안 돼요. 그게 뭘까? 제 조건은 내 이 3가지가 합격이 됐으니 세계에서 가장 으뜸 문자는 한글로 등재를 해달라는 게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그걸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난 세계도 필요 없다. 그래서 저까지도 등재를 못하고 있어요. 막은 그렇고,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설명드리냐? 세종대왕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컴퓨터가 아닌데 12,768자를 한자도 빠짐없이 다 외웠을 수 있는 것은 원강호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낸 창조 기틀이 지극히 과학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쓰시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그 컴퓨터 쓰시고 있는 2350자 제가 표준 시안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고향 갔다 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주민등록증 띄러, 호적 등본 띄러, 부동산 등기부 띄러 왔다 갔다 인력 낭비, 교통비, 인건비, 행정 낭비 얼마입니까? 국제 행사, 송고 엉망입니다. 이거를 2350자를 제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편리하게 쓰고 있고, 행정 서비스 세계에서 1위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보급률이, 휴대폰 보급률 1위, 인터넷 보급률 1위. 다시 말하면 컴퓨터, IT 시대에 왔을 때 한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저 후진국이에요. 한글 때문에 이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고 쓸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원강호가 훌륭한 게 아니라 세종대왕님께서 한치도 오차 없이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원강호 훌륭한 게 아니라 세종대왕님께서 애초에 한글을 만들 때 컴퓨터를 예상하고 만들으셨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만하면 한글이 훌륭한 거 인정되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외국의 해외에 문자 언어 전문 학자들하고 53명이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한글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미치게끔 만드는 건 누구냐? 저도 일조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 학자들은 진짜 배기를 모르고 못 봐요. 오히려 외국 학자들은 얼마나 관심 있게 깊게 연구하고 있어요. 난 그래서
최초의 한국의 외국 학자들을 불러서 당신들이 본 한글은 어떤 건가? 우수함을 발표해달라 해서 그걸 수년간 강연을 통해서 우수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 입으로 세계에서 가장 으뜸 글자는 한글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 한국의 학자들은 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것이 소중함을 모르고 무조건 저게 더 좋고 저 떡이 더 굵고 맛있는 줄 알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래서 저는 현재 한글에 한마디로 미쳐 있습니다. 이 미친 운동은 어디까지 가느냐? 난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달러는 그냥 들어오지 않죠. 엮어야지요. 방법은 이겁니다. 기업인들이요, 이제 이쪽도 좀 신경 써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고경아카데미 여러분, 이제 이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첫째 국제시장에 팔아먹을 수 있는 한글, 한국어, 이름하여 국제 한국어 대학 설립 추진입니다. 이 대학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서 석박사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우리 한글을 자랑하고 보급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또 지금까지 해온 거를 전부 묶어서 저는 하나로 귀결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반드시 한글을 좋다 나쁘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받아들이는 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고백한다면 14대 국회의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들어가는 날 국회의장님 이 배지 나라 국자 한글로 안 바꾸면 나는 달지 않고 등원 안 합니다. 난 25만 원주 시민이 뽑아줬으니까 자격 여부는 원주 시민이 선택한 것이고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을 어기면 됩니까? 라고 항의해서 그럼 원강호만 한글로 바꾸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저만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글 명패 난 내 앞에 나 저거 두고 난 국회의원 못한다. 그래서 그럼 너만 바꿔라. 그래서 제 이름만 바꿨다가 자동으로 한글로 다 바꿨잖아요. 지금 배지니 문패니 또 국회 심지어 외국의 영대사관 140개 동판이 만약에 아주 얼마나 크고 단단합니까? 이걸 대한민국 영사관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난 이런 대사관 안 간다. 142개 대사관 간판을 전부 한글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국회의원들이 권위의식은 있어서 아까 우리 한원석 회장님 석자 이거 쉬운 글자 아니죠?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태자인지 석자인지. 그런데 국회의원끼리 서로 편지를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기택이라고 보내야 될 거를 이기석이라고 보냈습니다. 야, 이 미친 자식아, 너 남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냐?
이게 국회의원 그 시대예요. 왜 그러냐? 한글은 아는데 한자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장담했어요. 불과 5년도 못 가서 바꾼다. 왜? 너희들이 무식해서 한자 모르니까 자동으로 한글로 쓰게 돼 있어. 다 바꾼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시대의 변화입니다. 이제 바로 이것이 곧 한글 시대가 왔다는 증거고,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엮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한국어대학을 설립해서 지금 대학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있어야죠. 근데 무슨 놈은 또 뚱딴지같이 대학을 또 세워? 미안하지만 저는 국내 학생도 물론 반대는 아니지만 국내 학생도 받지만 제가 꿈꾸는 대학은 세계 각 나라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영대사관을 통해서 너희 나라에서 가장 인재가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50대 50% 해서 1, 2 장학생으로 보내라. 이것이 곧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을 버는 달러예요. 학문도 중요하지만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투자 좀 하십시오.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돈 버는 방법, 이걸 공개를 하면 책임이 따르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뭐냐,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은 공개돼서 훌륭한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는데, 뚱딴지같이 갑자기 상주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1조 간다, 뭐 1,000억을 달라, 뭐 준다, 1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 이근모 선배님 모셨는데, 이근모 선배님하고 유영경 선배님, 제 기자회견 때 두 분이 오셔서 봤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냐? 바로 1조가 넘는다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배익기라는 사람을 불러서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 1조라는 얘기는 왜 나왔을까? 이게 절도범으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하는데 훈방 조치를 할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울질을 못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이걸 감정을 해서 감정서를 붙여봐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감정서를 받아보니 이건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단 꼭 굳이 매긴다면 1조 이상 갑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배익기는, 자, 너희들이 감정한 감정가가 1조가 한다면 나 10분의 1 1,000억 원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에 걸려가지고 15년 동안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릅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통 내가 이거 호통치는 게 아닙니다. 배익기, 넌 아주 국민들 지탄받아야 될 놈이야. 왜 이 귀한 거를 땅속에서 물속에서 훼손되게 내비두고 있어? 다 마음 비고 내놓아라는 게 제 요구사항이고, 이 사람은 뭐냐면 나를 죄 없는 놈을 절도범으로 1년간 영창을 세워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무슨 놈의 애국가 국가관이 있냐? 나는 오로지 보상 차원에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거는 저 사람이 59세 총각인데
많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고경 아카데미의 교우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나 아닌 어느 기업도 좋아요. 나는 해결 방법이 이겁니다. 저놈을 도둑놈으로 몰지 말고 발견자, 보관자, 공로자로 인정해주고 노스에다 크게 새겨주고 뭐 기업에서 1,000억 택도 없고 사실은 100억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부해서 기부자 새겨서 나라에 내놓는 햇빛을 보게 하는 이 운동이 가장 현명하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두섭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끝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글과 말에 대해서 소중함을 한 번 더 느껴보시라고 제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광호는 왜 한글에 미쳤는가? 저는 초등학교 때 말씀 중에 초등학교 제가 이름 바꾼 사람입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그 다음에 자랑삼아 새마을, 통일호, 비둘기호, 무궁화호 제가 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런 것들이 왜 이 운동에 빠지게 됐는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선생님이 위문편지를 쓰라고 그래서 위문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군에 간 형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형님 그동안 신체 건강하신지요? 라고 쓴다는 게 형님 시체 건강하신지요?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 후부터 말과 글이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게 한글의 접근이요. 거기서부터 발성 연습부터 자모판에 이르기까지 한글에 미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글에 미쳐서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한글 덕분에 127개 나라를 한 번 가면 4,5천 명 모입니다. 이거를 127개 나라를 반의 반도 아직 못 돌았습니다. 이런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네스의 영광이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파하죠. 아주 상당히 저는 제기를 찾았다. 실수한 거는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인 게 아주 실수한 겁니다. 왜? 국회의원만 안 했더라면 그 4년, 8년 동안을 더 멋진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저 후진국 정글 부대도 마을도 가서 한글 보고 얼마나 보람 있었겠는가. 이건 약간의 실수로 보고, 어쨌거나 오늘 결론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어가 결코 여러분이 짧게 생각했던 문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제시장이 얼마나 크고 특히 기업 경영인들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필연적 사실이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의 소중한 이 시간을 제가 충족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참 질문을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가 봅니다. 예. 다음은 고맙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원광호 원장님께 한원석 교수님께서 강서루를, 맥민희 여자교사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으니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제가 시간을 딱 한번 주시면 세종대왕 국민정음 세계 최고 세종대왕 국민정음 세계 최고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고.